안녕하세요. 철강남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학부를 졸업하면서부터 석사 때부터 주위에 공부를 조금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중적으로 많이 인지도가 높지는 않았고요.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조금 인지도가 있었는데요. 제가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이 어려운 책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저하고 직접적으로 한 번도 대화한 적도 없으면서 제가 공부하고 있으면 제가 들고 있는 책이 무엇인가 옆에 와서 슬쩍슬쩍은 보면서도요. 한 번도 어떤 주제나 어떤 관점 책을 놓고 이야기해 본 적도 없으면서 저 사람은 이러저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돌아서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중 하나가 있는데요. 저 사람은 매번 어려운 책만 읽을 것이다.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려운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책 너무 읽기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머리도 너무 많이 아파요. 에너지를 많이 쏟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쉽고 편한 책도 많이 읽어요. 교양 도서도 조금 읽습니다. 문학도 읽고요. 아마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3,000권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시집만 한 4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책장에 책들이 다 채워져 있지만요.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책이 담겨진 박스가 베란다에 몇 개 있고요. 혹은 그렇게도 놓을 수가 없어서 그냥 한쪽에 쌓아놓고 있는 책도 어림잡아 1,000권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일하던 곳 한 곳을 정리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거기 사무실에 또 책장에 제 책들이 가득 꽂혀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가져오지? 가지고 오면 또 저건 어디다 쌓아둬야 되지? 벌써부터 한숨만 나오네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의 개수를 이야기한 건 결코 뭐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게 된 컨텐츠를 좀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결코 어려운 책만은 보지 않습니다. 다양한 책을 많이 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책이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저는 책을 잘 사지 않습니다. 제가 책을 잘 사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미 책이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 책이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대부분 책을 어떻게 구입하냐면요, 도서관에서 미리 책을 한번 살펴봅니다. 도서관에서 미리 책을 보고 이 책 진짜 괜찮다, 살만하다, 소장 가치가 있다 싶으면 그 책을 주문하죠. 그리고 제 책장에 잘 꽂아둡니다. 잘 꽂아두고요. 저는 도서관에서 빌렸던 그 책을 계속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책을 보기 위해서 펼치는 순간 이 책은 그만큼 수명이 줄어듭니다. 전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그렇게 차 안에서, 전철 안에서 읽기 위해서 책을 펴잖아요. 그리고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책이 상합니다. 제 책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에게 책이 있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봅니다. 그래서 요즘 참으로 안타까워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도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책을 잘 사지 않고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세 번째 이유는요. 이제는 웬만해서는 살만한 책이 없더라고요.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책이 없어서 그래서 공부를 못했지만 오늘은 책이 넘치고 넘쳐서 공부를 못한다.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에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100% 맞는 것도 100% 틀린 것도 없어서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귀담아서 책을 하나 고르더라도 신중하게 고른다고 한다면 정말 맞는 말이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어차피 공부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이야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은 책이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에 썩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이 책 저 책 찾아보다 보면요, 좋은 책, 양질의 책은 붙잡고서 읽게 되고요. 좀 별로인 책, 안 좋은 책은 과감하게 손을 놓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앞에서 저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선입견 중 하나가 저 사람은 어려운 책만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이와 관련된 다른 선입견도 있어요. 뭐냐면 저 사람은 꼭 어려운 책만 강의한다, 강독한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선입견이라기보다는 거의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로 강의하는 책들이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그런 책들만 쏙쏙 집어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쓸데없이 양심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저는 오늘날 출판 산업들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기 때문에 책들이 넘치고 쏟아진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대부분의 책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지도 않고 가치가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런 책을 가지고 저런 생각과 사유와 개념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의하고 강독하고 가르쳐 준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꼭 이야기를 합니다. 좀 어려워도 같이 일일이 강독해 주면서 잘 세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고 함께 공부하자고. 여러분들이 비싼 등록금 내고 학교에 왜 옵니까? 무엇인가 하나라도 알아가려고 하고 더 배워가려고 하는데 굳이 여기저기에서 들을 수 있는 뻔한 소리나 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청춘이 너무나 아깝고 여러분들의 학비가 정말 아깝지 않나요? 이러면서 학생들을 거의 끌고 가다시피 보통 수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끌고 가면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그들보다 선배이고 선생이고 교육자라는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쓸데없이 양심이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려운 것에 대해서만, 어려운 책에 대해서만,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만 관심 있고 공부하고 그것에 대해서만 다룬다. 이런 편견을 좀 깨트리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새로운 컨텐츠를 준비하였습니다. 바로 일강일독입니다. 제가 강의 하나에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껏 봤을 때 대부분의 책을 소개해 주는 것 생각해 보세요. 어떠신가요? 이 책이 왜 좋은지, 왜 훌륭한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책들을 좋았다든지 나빴다든지 느낌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아직 유명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지원을 받는 것도 없으니까요. 이때 기회를 빌어서 마음껏 한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 강의 혹은 조금 더 할 이야기가 많은 책들은 두세 번에 걸쳐서 그 책을 소개시켜주고 짧게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앞에서 제가 책을 많이 보다 보니까 책을 나누게 되고 분류하게 된 기준이 있더라고요. 가장 큰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의미와 가치가 있는 책, 그리고 가치가 전혀 없는 책. 두 번째는요, 이 가치가 있는 책 중에서 애매모호한 게 있더라고요. 칸트나 하이데거, 헤겔처럼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강의와 강독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책이 있는가 하면 이 정도는 조금만 설명해주면 나머지는 알아서 각자가 읽을 수 있겠는데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본론 같은 거예요. 제가 진도를 잘 나가고 있지 못하지만 앞에 조금만 나가면 나머지는 앞에 몇 강만 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이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라고 하고 끝마칠 계획이거든요. 언제나 가장 어려운 건 책의 서론입니다. 아무튼 그런 책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이건 가치도 있고 괜찮은 것 같은데 딱히 강의를 하고 설명해 주기 애매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대부분 혼자 읽을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체계를 지어서 틀을 지어서 보통 강의를 하듯이 흐름적으로 나아가기가 애매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일강일독을 통해서 가장 많이 다루려고 하는 책들은 어떤 거냐면 의미도 있고 가치도 됐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 홍보도 되었는데 알고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그 책이 너무나도 고평가되어 있는 책들, 그래서 읽어보면 별반 다름없는 책들, 혹은 그 반대로 사람들이 그렇게 썩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진짜 읽을만하고 가치가 있고 쉬운 책들, 이런 책들을 위주로 한번 제대로 서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 마음대로 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신랄하게. 그렇게 제가 서평을 할 첫 번째 책은 바로 예루살렘의 아이 히만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썼고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라고 부제가 달려있네요. 출판사도 좋은 곳에서 나왔습니다. 한길 그레이트 북스.
한길사. 우리나라에서는 메이저 출판사이기도 하죠. 제가 왜 일독 1강할 때 이 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은 별로 할 말이 없거든요. 사람들에게 입에 회자되는 것에 비해서 너무 할 이야기가 없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첫 시간이라 분명히 제가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소개하는 건 별로 할 말이 필요 없는 그런 책을 가지고 와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이 책은 한나 아렌트가 뉴요커 잡지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했었던가 아니면 의뢰를 받았던가 기억이 가물합니다. 그렇게 해서 1961년 예루살렘에 있었던 나치 전범이었던 이 아이 히만의 재판 과정을 약간 시니컬하고 무뚝뚝하게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분명히 아렌트의 어떤 관점이 들어가 있을 텐데 그 관점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적은 것처럼 느껴지게 쓴 책이에요. 여러분 혹시 역사 좋아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가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의식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성에 입각해서 기록된 역사책은 거의 없더라고요. 하이데거가 말하는 역사성이 궁금하시죠? 나중에 계속 저랑 같이 하이데거 공부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역사책들은 이렇게 사실들을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날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지? 얼마나 의미가 있지? 찾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쥐어짜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역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사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전 아직도 맛배지붕, 베를린 기둥 이런 것들을 보고 왜 감탄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그렇죠. 저도 보면 아름답네. 조상의 예스러움이 느껴지네. 이 정도예요. 끝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대단한데 그런데 왜 오늘날 한옥과 기와를 가지고 집을 만들지 않을까요? 왜 건물을 건설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의 주거 형태는 한옥과 기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과 적합하지도 않고 그 기술력도 훨씬 더 발달해 있기 때문이지 않나요? 제가 틀렸나요? 저는 솔직히 기와집보다도 아파트가 더 좋던데? 훨씬 편리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진진하게 기록해서 정말 읽을만 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역사서는 거의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개인적인 관점이에요.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선 잘 읽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예 안 읽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꼭 읽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책들이 있기 때문이죠. 대신 이제 그 책을 읽을 때는 마음에 좀 준비를 하고 심모음을 하고 내가 이 지루함을 싸우고 견뎌내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하고 그 책을 대한다는 것 이런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악의 평범성하고 한때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주목했던 적이 있어요. 또 이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그 개념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읽었는데요. 읽고 후회했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아이만의 재판을 무미건조하게 기술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악의 평범성이란 개념은 이 책의 말미에 나옵니다. 아렌트가 보기에 아이 히만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삿대질할 만큼은 대단하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밝히고 어떤 하나의 시대 속에 악이 넘쳐났던 시대 속에 한 개인이 그게 진짜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모르고 자기의 일을 그저 수행했을 뿐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석하긴 그래요. 그 악의 평범성이란 글자가 어디 있나 그래서 가장 말미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겨우 이거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렸나 회자가 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분노를 머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와 정말 힘들고 지루하게 읽었는데 딱 한 번 나오다니 그것도 마지막에 그러면서 많은 학자들이나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대부분의 것들은 너무 그 개념과 사상에 미쳐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읽어보시고요. 이런 세세한 것들 미세한 것들 그런 것 따지는 거 좋아하고 그런 걸 밝혀내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고요.
저처럼 어떤 학자의 자기 생각이 잘 녹아나 있나, 그게 큰 틀에서 어떻게 맞물려서 진행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사람들, 즉 저자의 논리와 사유, 그것들의 전개,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크게 썩 재미있어 할 것 같지는 않네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요. 악의 평범성이 그렇게 대단한 개념도, 대단한 사유와 사상도 아니라는 건 전 이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이 책은 별로 할 말이 없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소개시켜주고 갈게요. 그리고 이 역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 너무나 묻어 있으니까요. 이 책을 읽고 읽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자, 1독 1강 어떠셨나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고평가된 그런 책들 혹은 너무 저평가된 책들을 제가 제 나름대로 저의 눈으로 읽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이 아닌 느낌을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느낌을 가지고 설명해 주니까 앞에 다른 강독 채널들처럼 딱딱하지 않게 편하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